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이가 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고 잔소리하면 오히려 짜증내고 정말 스마트폰 중독 아닌가? 걱정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폰만 보는 아이, 그 진짜 이유가 혹시 디지털 외로움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 디지털 외로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사용 시간을 넘어 아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매일일보와 데일리굿뉴스 같은 권위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 상실은 물론 현실 세계의 대인관계에서 멀어지는 대인 기피 현상, 학업 성적의 현저한 저하,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방해하는 수면 장애, 심지어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도박과 같은 위험한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아이들의 스크린 타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디지털 중독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포아동발달센터의 심층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기부터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뇌 발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강박장애, 우울증, 대인 공포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 확률을 현저히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사회성 발달의 지연, 사회 부적응, 심지어는 부모와의 분리, 불안 장애 같은 심리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하고 다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만이 과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아이들이 왜 그토록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요인들을 보다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음소풍이나 커레, 사이언스 같은 전문 기관들의 심층적인 분석을 종합해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겪는 낮은 자존감 등이 아이들이 스마트폰 속 가상세계로 도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 세계에서 외롭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아이들은 스마트폰 속 세상에 몰두하여 잠시나마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할 디지털 외로움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늘어날수록 역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진정한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깊이 있는 교류를 경험하지 못해 심한 공허함과 단절감을 느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단순히 자극적인 게임이나 흥미로운 영상에 중독된 것을 넘어 혹시라도 현실에서의 소통 부재나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성찰해봐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무조건적인 중독으로 단정하고 일방적으로 폰을 뺏으려 한다면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부모 몰래 숨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스마트폰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소통 창구이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포아동발달센터의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많은 경우 부모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처음 쥐어주는 계기를 제공하며 부모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자체가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아이가 울거나 때를 쓸 때 스마트폰으로 달래는 것이 습관화되면 자연스럽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책임감을 부모가 먼저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의 정신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헬스조선이나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 불규칙한 수면 패턴으로 인한 수면 장애, 그리고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거북목 증후군, 만성적인 목과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문제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울증, 불안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와 유사한 증상, 충동 조절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저하시키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지식센터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의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문제 해결 능력, 억제력,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단기, 기억력을 담당하는 작업 기억과 같은 신경, 심리학적 기능들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니 정말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뇌 기능 저하는 학습 능력과 미래 잠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도 스마트폰은 양날의 검입니다.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이는 결국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국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의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디지털 외로움이라는 근본적인 심리적 허기를 채워주고 스마트폰이 없어도 충분히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현실 세계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선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스조선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정하고 이를 꾸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가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솔선수범하여 점검하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모범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는 폰 좀 그만 봐라고 잔소리하면서 정작 부모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딸을 리만무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굿네이버스의 제안처럼 아이가 스마트폰 대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대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술 활동, 음악 감상, 보드게임, 함께 즐기는 운동, 야외 활동 등 아이가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만한 활동들을 찾아내어 함께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도록 돕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아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아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면 아이가 스마트폰 속 가상세계에서 외로움을 찾을 필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겁니다. 부모와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아이에게 가장 큰 심리적 지지대가 됩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지식센터에 따르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체계적으로 포함시켜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올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사용 기술을 넘어 디지털 정보의 맹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며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과 시스템을 학교가 갖춰야 하며 미디어 이외에 학생들이 여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대안 활동들을 학교가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제안처럼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스마트폰 알림을 최소화하여 집중을 방해받는 요인을 줄이고 침실이나 식탁 같은 특정 장소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디지털 프리존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여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거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아동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진단과 상담을 통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스마트폰 중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카오가치가치나 유챔프의 자료를 보면 디지털 소외 계층 아동들은 IT 기기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활용 능력에서도 격차를 보여 정보 접근성이 낮고 이는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AI 시대를 맞아 단순히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AI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실용 중심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히 게임이나 영상에 대한 중독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감, 소통의 부재, 그리고 현실에서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답답함 같은 복합적인 디지털 외로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이가 폰만 본다고 무조건 야단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열린 자세로 들여다보고 가족 간의 따뜻하고 질 높은 소통을 늘리며 스마트폰 없이도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아이가 현실에서 행복을 찾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속 가상세계에만 갇히는 대신 현실 세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마트폰에 빠진 우리 아이, 여러분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 어떤 새로운 노력들을 시도하고 계신지, 또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